어른들은 참 이상해요. 지키지도 못하면서 맨날 금연한다,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건강에 안 좋다면서 또 찾고. 담배 냄새. 금연이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쉬운 방법은 없는 건가요? 방법을 알면 금연은 참 쉽습니다. 건강보험 지원이 되는 금연치료 프로그램. 이젠 병의원과 함께 전문적인 금연치료를 시작하세요. 금연치료 지원으로 당신의 금연이 더 쉬워집니다. 국민의 건강이 활짝 웃습니다. 국민건강보험 2018년 평창의 겨울은 선수들만의 것도 관객들만의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5천만 모두의 것입니다. 모두의 윈터, 모두가 위너. 평창 동계올림픽. 돌솥밥 맛도 가마솥 밥 맛도 국내 최초 IR 온도 제어로 제대로 구첸 IR 미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입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 완전 파괴를 경고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또 북한을 향한 선제 타격 기미가 보이면 자신들이 핵무기로 선제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진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선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먼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정신 이상자, 과대망상가, 악의 대통령 등 온갖 모멸적인 표현을 쏟아부으며 자살 공격을 시작한 건 바로 트럼프 자신이라고 맹공격했습니다. 전체 미국 당이 우리 로켓의 방문을 도덕 피할 수 없게 만드는 만회할 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리 외무상은 또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기미가 보일 때에는 자신들이 먼저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우리 공화국 지도부에 대한 참수나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 기미를 보일 때에는 가차없는 선제 행동으로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이지만 그러면서 미국의 군사 행동에 가담하지 않는 나라들에게는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할 의사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미국과 동맹국들을 핵무기로 먼저 공격할 수 있다고 협박한 셈입니다. 리 외무상은 또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서만 핵실험을 금지하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핵무기 개발은 자위권을 위한 조치라며 자신들의 궁극적 목표는 미국과의 힘의 균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연설을 마친 뒤 북핵 문제 해결에 중재 역할을 제안해온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비공개 면담을 가졌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진입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 공군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어제 북한 동해 국제공역을 비행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다나 화이트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비행은 미군의 전투기와 폭격기를 통틀어 휴전선 북쪽으로 가장 멀리 날아간 것이라며 북한의 무모한 행동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B-1B 랜서가 미국령 괌에서 발진했으며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 소속의 F-15 전투기의 호위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6차 핵실험을 벌인 풍계리 인근에서 어제 2차례의 지진이 잇따라 감지됐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과 관련된 인공지진 여부에 촉각이 쏠렸지만 기상청은 자연지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육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상청은 추가적인 지진 정보 분석을 통해 어제 북한에서 발생한 지진 발생 위치가 한경북도 길주 북북서쪽 49km 지역이며 규모도 3.0에서 3.2로 정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3시간 전 규모 2.6의 지진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추가 분석에서도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인공지진이 아니며 자연지진이라는 분석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진의 파형에서
P파와 S파가 뚜렷하게 관찰돼 자연 지진으로 보인다면서 인공 지진의 경우 파악되는 음파 역시 관측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진 발생 직후 핵실험에 의한 인공 지진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지만 다시 자연 지진의 특징을 가졌다고 수정 발표했습니다. 지난번 핵실험 여파로 인해서 약해진 부분이 어떤 새로운 충격을 받았다거나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핵실험이나 이런 걸로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핵실험 금지 감시 기구도 이번 지진이 북한의 6차 핵실험 여파에 의한 자연 지진으로 추정했습니다. 라시나 제로보 사무총장은 가장 가능한 가설은 이전의 핵실험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MBC 뉴스 육덕수입니다.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공범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선고된 공범 18살 B양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범이지만 소년법 등을 적용받아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16살 A양은 아직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택시가 도로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 3명을 덮쳐 1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3시 반쯤 서울 송파구 풍납동 올림픽대로 2차로에서 55살 한모 씨가 몰던 택시가 도로 포장 작업 중이던 인부 3명을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52살 A 씨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2명의 작업자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휴일인 오늘도 뿌연 하늘입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짙은 안개는 많이 옅어졌는데요. 오늘 낮에도 뿌연 연무나 방무가 남아있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옅은 황사와 대기 정체로 인해서 중서부 지방에서는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호흡기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은 다소 덥겠습니다. 서울 27도, 대구 29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밤이 되면 금세 서늘해지니까요. 여분의 옷으로 체온 조절에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 뿌연 안개가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이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가끔 구름이 지나겠고요. 서해안 지방 낮까지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 29도, 부산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수요일쯤 전국에 비가 내리고 나면 한층 더 서늘해질 전망입니다. 내시였습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